14-6 기본 14-6 절대값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절대값이 등장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절대값 안에 이렇게 식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되죠? 그죠? 네. 이게 부등식에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절대값에 들어가는 애들을 이렇게 0 이상 미만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공통으로 확인해야 되는 범위 조건 하나가 추가로 생기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 조건 하에 그 이후의 과정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 마지막에 풀리는 범위에 이 조건을 같이 이 조건까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 1번 1이 절대값 이렇게 보다는 크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간 식은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뭐든 절대값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자, x-3이 0 이상일 때는 일단 이 조건에 3 이상이라는 조건이 생겨 있는 거죠. 그럼 이후의 과정에서 풀린 범위와 이 조건 범위가 모두 다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면 절대값을 그대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1보다는 x-3이 크고 2보다는 작다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x를 찾는 게 목표니까 양변에 얼마를 더해요? 3. 그렇지. 그래서 x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미지수가 딱 가운데만 있고 나머지는 숫자로 있으면 그냥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값으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근데 미지수가 적어도 2개나 혹은 모든 항에 다 있을 때는 우리 아까처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최종해는 요게 나왔고 조건은 이거예요. 2개의 공통을 찾으면 얘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의 최종해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조건 x-3이 0보다 작다 에서는 그럼 3을 넘겨보시면 일단 x는 3보다 작다의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돌아왔나? 자,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죠, 전체에. 그래서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리고 2보다는 작다가 돼요. 그러면 얘가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전체에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서 부등호를 통째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에 3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3을 더하시면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가 돼요. 자, 그러면 풀이를 해서 나온 x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 풀이가 가능하게 한 조건 범위가 모두 다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두 개의 공통을 찾으면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번째에서 나오는 최종해는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을 풀었을 때 x가 3보다 큰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이죠. x가 3보다 작은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이죠. 자,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풀게 되면 각각의 해들이 나오잖아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분리해서 푼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에서 나온 최종 해들을 몽땅 다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왜냐면 이 절대값을 이렇게 풀어도 참이고 이렇게 풀어도 참이니까 모두 참인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1번에서 주어진 절대값 포함식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또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우리 방정식 풀 때 절대값 2개 들어가는 거 했었어요. 그죠? 자, 2번. 방정식 풀 때처럼 절대값이 2개면 이거를 0 이상 미만으로 나누면 너무 이제 조건이 많아서 한눈에 좀 그 조건을 좀 구분하기 쉽게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 이렇게 해서 수직선상에 저 두 기준을 찍고 각각의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이 두 기준값에 의해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나뉜다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범위를. 그쵸? 이거는 이렇게 절대값이 2개 이상 나올 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푸는 방법은 동일해서요. 이 원리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요.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기준값보다 작을 때는 등호를 안 넣고 클 때만 등호를 넣자. 왜냐면 중복되니까 하자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두 절대값이 모두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모두 붙이고 나오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전체에 이렇게. 그러면 둘 다 x 있는 항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요.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 하고 부등호 바꿔서 여기 숫자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주시는 게 편해요. 네.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절대값을 풀기 위해 이렇게 범위를 분할할 때는 분할하는 범위 조건과 그 조건에서 나오는 해 모두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 지금 1번의 풀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의 값들만 있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나온 애들 중에서 이 조건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은 여기 1번 풀이에서는 아예 없는 값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조건의 범위와 결과인 해의 공통을 다시 찾아줘야 되니까 결국 연립의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죠. 둘의 공통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동시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1번 구간에서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번인 거예요, 이게? 네, 2번의 첫 번째. 자, 2번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서 자, 크다를 할 땐 등호를 넣어주고 작다를 할 땐 등호 안 넣고 이렇게 범위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졌으니까 요 x 플러스 1은 이제 양수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2보다 작은 값을 넣고 2를 빼면 x-2는 여전히 음수가 나올 거라서 첫 번째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요. x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미지수인 x가 사라져버리면 x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등식이나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이면 몽땅 다 모든 값일 때 다 해가 되는 거고 거짓이면 무조건 해가 없는 거고. 그쵸? 풀어보시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고요. x가 사라지고 난 결과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렇죠. 즉,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값이 뭐가 되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이 두 번째 범위에서는 이 조건, 범위 조건 자체가 그냥 해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만드는 게 해인데 이 범위 자체가 참을, 전체식을 참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 해가 된다. 3번. 3번은 이제 2보다 큰 쪽이죠. 따라서 2보다 이상이다.
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 절대값의 두 식이 모두 다 플러스로 나와서요.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1 넘기면 6. x는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의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풀이가 나온 범위 조건 안에서 이 결과가 의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따라서 둘을 합쳐보면 2 이상 3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6의 2번 문제는 또 세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풀이를 할 수 있고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범위를 나누고 해를 각각 구해서 이제 마지막 해를 써줄 때는 얘들을 다 합쳐서 써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이거 다 합쳐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였어. 그런데 두 번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나 그거보다 크다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요? 연결되죠? 네. 맞아요? 네. 연결돼요. 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까지 왔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 되고 또 다시 큰 쪽으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보다 작다로 끝났는데 그 다음이 다시 2 되면서 2보다 큰 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2가 또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결국 최종 범위 이 세 개를 다 합쳐보면 결국 마이너스 2보다 크다로 가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게 가고 2보다 작은 거 2 되고 2보다 큰 거 가서 마지막에 3보다 작다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최종에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된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세 개로 나눠졌으면 틀려요. 세 개로 나눠서 쓰셔도 되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어차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다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그냥 크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근데 동일한 경계값에 대해서 하나는 작고 하나는 같고 크고 이 작다 크다 같다가 모두 다 생기게 되면 그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연결해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사실 여기까지 하면 어려운 건 이제 지나갔고요. 남은 건 이제 조금 응용적인 것들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자, 14-7은 활용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뭐가 있어요? 1차 부등식에 활용이 있어요. 그거예요. 아. 자, 선생님 저 진짜 얼마나 궁금한 좋은 건데요. 단원입니까? 내신도 하고 선행도 하고. 네, 질문. 뭐가 질문이에요? 여기 강의실이요. 네. 한거풀증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얘 동그라미요? 네. 이 동그라미가 그렇게 환공포증을 야기할 정도로 부담스럽진 않지 않아요? 전체가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전체가 동그라미. 아니야. 그래도 옆교실 소리 거의 안 들리잖아요. 육교실에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있지. 이 정도면 원래 옆교실 수업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바로 옆에 같이 강의를 해주시는 듯 들리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안 들리죠. 전 건물에 잘 들렸잖아요. 네? 전 건물이요. 아, 그렇지. 전 건물은 진짜 옆에 소리가 그냥 다 들렸잖아요. 강의를 두 개를 듣는 듯한 느낌. 서라운드. 아무튼 그래요. 자, 원래는 이제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방음 이게 돼 있는 거라서 사실 되게 안 들리고 좋은 거예요. 볼까요? 자,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잘 설정하시고 식을 잘 세워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부등식과 방정식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 부등식에도 활용이 있고요. 방정식에도 활용이 있어요. 최대, 최소 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푸는 걸까요? 부등식. 부등식으로 푸는 걸 거고요. 정확한 값을 구하게끔 하는 문제는 방정식으로 푸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우리 그런 거 좀 꼼꼼히 신경 써야 될 거고요. 자, 쌤이랑이요. 내신대로.
내신 대비는 이제 조금 반별로 혹은 시험 범위별로 좀 모여요. 그래서 그리고 내신은 또 이렇게 내신반이 좀 달라져서 그럼 재원이랑 저는 어떻게 될지 맨날 몰라요. 붙어 있겠네요. 그쵸, 누구 하나 전화까지. 자, 우리는 영어. 자 보세요. 좋아하네요, 여기. 자, 야영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텐트를 배정하려고 한대요.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여럿을 나누는 문제에서는 미지수를 뭘로 놓을까요? X. 아, 네? 자, 지금 네, 맞는데요. 지금 모르는 값이 텐트의 수와 학생 수 둘이 있잖아요. 둘 중에 뭐를 미지수로 놓을까 하는 말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놓을 땐 X로 놓긴 놓을 건데. 장난이 왜 그래요? 장난이에요. 알았어요? 자, 둘 중에 뭐를 미지수로 놓을까요? 자, 텐트요. 텐트요. 그렇죠. 오. 여러 개를 나누어 담는 문제에서는요, 나누어지는 애들 말고 나누어 담는 애들을 미지수로 놓으시면 돼요. 즉, 학생이 여럿이고 그 여럿인 학생을 쪼개서 텐트에 넣을 거잖아. 네. 학생을 텐트가 담죠? 맞아요? 그래서 이 텐트를 X라고 놓고요. 나누어지는 애들은 이 X로 놓은 미지수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텐트 한 개에 5명씩 넣으면 그러면 한 텐트당 5명씩 들어가면 일단 텐트에 들어가는 애들은 5X명이 되겠죠? 근데 그러고도 학생이 몇 명인데요? 12명. 12명이 더 있는 거지? 텐트에 들어간 애들은 이만큼인데 못 들어간 애들이 이만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 수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3교시에 되게 쌍콤해졌네요, 우리 예준이. 네? 아까 1교시에 굉장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왜 다르겠죠? 아, 그렇구만. 뭐라고? 그렇다면 침울해진 재환이는 집 갈 생각이 침울해진 건가요? 더 이따 가요, 침울하지 않게. 부럽다. 부럽다. 진짜. 부러운 사람들도 다 같이 이따 가요. 그래? 너 너무. 너도 부럽다고 했잖아. 와. 자, 그 다음. 자, 텐트 한 개에 7명씩을 배정하면 텐트가 9개 남는데요. 네. 그러면 얘들아, 네. 봅시다. 네. 텐트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제 여러 개가 X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니? 9개면? 네. 네. 되게 완급 조절. 텐트가 얼마나 크길래 7명이 들어가요? 자, 지금 이렇게 텐트가 X개가 있는데요. 7명이 꼭 사람이라고 한 생각하지. 한 텐트에 7개가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니 얘가 학생. 그럼 봐봐. 아니래요. 한 텐트야. 헷갈리잖아. 한 텐트에 7명씩 들어가면 이 9개는 안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사용하는 텐트는 총 몇 개가 돼요? 2개네요. X 마이너스. 왜요? 아, 똑같아. 그렇죠. 아, 이게 점점점 찍어놨잖아. 그래서 좀. 그럼 5개네요. 그렇죠. X-9개가 돼요. 근데 네. 이 마지막 텐트는 꼭 7명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몰라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7명씩 다 넣다가 7명이 아닌 친구들이 남아도 걔네들을 텐트에 넣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7명 안 됐다고 텐트에 못 재우고 밖에서 친구지도 보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혼자를 할 수도 있는. 그렇지. 오, 오케이. 그래서 이 마지막 텐트에 무섭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 명부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정한 7명이 꽉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어허. 자, 그러면 7명씩을 넣는 걸 규칙으로 정했으면 그 규칙이 적용되는 텐트는 하나 더 생겼네. 어디까지예요? 이 마지막 텐트를 제외하고니까 여기서 하나 더 빼면 X-10개죠. 네. 맞아요? 네. X-10개는 일단 무조건 7명씩이 차겠지. 네. 응? 자, 그래서 네. X-10개 텐트는 일단 7명씩 학생이 들어갔고요. 그죠? 네. 여기에 마지막 텐트에 최소한 들어가는 건 몇 명? 한 명. 한 명, 그렇지. 여기에 마지막 텐트에 한 명 들어가는 것부터 마지막 텐트에 똑같이 7명 들어가는 것까지가 최대겠죠. 이렇게 네. 어려워. 이게 학생 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맞죠? 네. 아, 네. 알긴 알겠는데. 네.
그래서 학생수가 될 수 있는 범위가 7명씩 들어가고 마지막 텐트에 1명 들어가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텐트에 7명이 들어가는 것까지가 학생수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푸시면 돼요. 자, 이걸 풀 때 지금 보시면 등호, 부등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 작은 쪽으로 하나, 또 큰 쪽으로 하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문제는 두 개로 쪼개서 얘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네. 두 개로 나눠서 풀자라고 했죠. 네. 자, 풀면 돼요, 이제. 1번 푸시면 7x-7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69가 5x 플러스 12다. 그러면 2x가 넘어가서 얼마예요? 41. 81. 오. 사람 따라서 몇 개예요? x는 40.5 이렇게 되겠네. 저거 7이 아니라 6 아니야? 6x 마이너스 이거 그거 어떻게 단정해? 왜요? 10. 7명씩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네네네. 이걸 헷갈리게. 자, 아. 2번은요. 5x 플러스 12가 7x 마이너스 70 플러스 1가 마이너스 63이겠네요. 네. 그러면 또 2x는 반인데요. 얼마예요? 75. 75. 따라서 x는 오. 37.5 이렇게 되겠죠? 두 네. 개를 모두 다 만족하려면 결국 x는 40.5 이하 37.5 이상인데 x가 텐트의 수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자연수라는 제한 조건이 당연히 생기겠죠? 개수에 대한 거니까. 그럼 텐트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38개, 39개, 40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답이 3개예요? 네, 답이 3개예요. 아. 이런 거 쉽네. 이런 거 겁나 싫은데. 그래서 그때의 학생 수, 자, 텐트가 38개면 이거 5 곱해서 12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때의 학생 수는 몇 명? 202명. 이때의 학생 수는 207명.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이때의 학생 212명. 수는 212명. 그렇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식은 범위이다 보니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가 다 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가 특정한 수 범위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범위,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 때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부등식 풀 때도. 그러면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꼭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이 범위적인 조건이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도 범위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값이 범위로 나오는 거니까 범위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다음. 이제 뭐 어려운 건 다 했어요. 그 다음은 그냥 규칙 같은 거예요. 자, 기본 14-8번. 문제에서 그냥 규칙을 만들어주고요. 우리는 그 규칙을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건. 이건 너무 둘 다 맥스가 말이 돼요. 자, 지금 얘를 푸는 건데요. x, y하고 max라는 괄호에 묶어놓으면 결국 뭐를 꺼낸다는 거예요? 둘 중에? 최강. 아니, 최강.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걸 꺼내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왜냐면 x, 이 두 개 중에 x를 결과로 하는 경우는 x가 더 이상일 때, 그 다음에 y가 나오는 경우는 y가 더 이상일 때니까 max는 두 개 중에 큰 거, 크거나 그렇죠. 최강인 거, 최강인 걸 꺼내면 되는 거고요. 참신하다. 자, 미니멈에 묶여있는 괄호는요. 그럼 딱 이름에서 느껴지죠? 뭐를 최악. 그렇죠. 최악을 뽑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얘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미니멈은 이렇게 이게 뭔 소리야? 네. 이렇게 둘이 같네요. 아. 졸리다. 뭔 소리야? 아. 자, 해봅시다.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 보고 뭘 판단하라고 하냐면 이 옆에 거 지울게요. 자, 뭘 판단하라고 하냐면 이런 규칙 안에서 맥스 A군요. 이걸 판단해야 된대요. 그럼 봐봐. 일단 맥스를 판단하는 최강을 판단하는 대상이 미니멈 AB와 A 두 개가 있어요. 그쵸? 네. 어차피 맥스와 미니멈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둘의 배소 관계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A, B에 대해서 결국은 A가 더 이상일 때와 A가 더 이하일 때로 나눠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나눠서 푸는 게 많아요. 그러게요. 자, 정의에 따르면 미니멈은 얘와 같다 그랬으니까 문제에 쓰여있는 미니멈 A, B는 선생님 중괄호 동그라미로 바꿨어요. 좀 지저분해서 맥스, 마 A, 마 B 이렇게 돼요. 그럼 얘들아 A가 B보다 이상일 때 마 A, 마 B는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 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양쪽에 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 A, 마 B가 되는데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B. 마 B가 크죠? 그럼 이 맥스를 계산하면 누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마 B가 나와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렇지. B네요. 그렇지. 따라서 이 조건에서 미니멈을 계산하면 B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맥스 잠시만요. 얘가 B가 되니까 BA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A가 B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맥스가 정리가 됐으면 누가 나오는 거야? 결과는? B. 네? 네? A죠. A죠. 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흐름 깨진다 진짜. 최강시야 구분. 자, 그 다음에 A가 더 이하일 때, 자, A가 이하여도 요 미니멈의 정의는 달라지지 않죠? 그러면 A가 더 이하야. 그러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큰 거 꺼내는 거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네.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뭐가 돼요? A. A가 되겠죠. 그러면 요 미니멈이 A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정리된 맥스는 AA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A. A가 나오겠죠. 그렇죠.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얘는 A와 B의 대소에 상관없이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위에는 동그라미 나오고 밑에는 중괄호 나오는데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내가 그냥 막 쓴 거예요. 중괄호 쓰기 귀찮아서 동그란 가로 썼다가 마지막에 또 어쩐 일인지 중괄호로 썼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대소 관계 부등식 쓰는 걸 이제 중간 조건으로 그냥 넣어놓고 그냥 문제에서 준 조건을 잘 따라할 수 있나 뭐 그 정도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네. 마지막 14-9. 14-9는 뭐 그냥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거 하고 집에 가네요. 네, 시험 보고요. 아. 자연스러웠지만 실패. 아. 자, 14-9 한번 볼게요.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어쩌고저쩌고 같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자, 세 자연수를요. 문제를 따라가면서 조건에 맞게 잘 쓰시면 돼요. ABC라고 하고요. 이 ABC 사이에는 C로 갈수록 커지는 대소관계가 만족이 된대요. 자, 문제의 조건이 곱과 합이 같다예요. 자, 그러면 얘네 합과 선생님
문제에 써있는 대로 합시다. 곱과 합이 같다니까 이것과 얘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따라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 식의 양변을 C로 나눈대요. 그러면 A, B는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A, B의 곱은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일까? 자, 이걸 어떻게 쓸까요? 보시면요. 아, 네, A, B가 여기 있죠. 그런데 이 A, B는 C분의 A와 C분의 B와 그 다음에 1의 합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네, 범위를 찾아서 걔네들을 더했던 그 성질을 좀 써볼 거거든요. 최소가 되는 것, A, B의 곱이 되는 건 결국 이 1은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최소가 될 때가 A, B의 최소겠죠. 맞아요? 네, A, B는 얘네 세 개를 곱해서 되는데 얘가 최소, 얘도 최소가 되면 얘도 최소가 되겠죠? 네. C분의 A의 최소는 몰라요. 근데 다만 몰라요. 0보다는 크죠? 네? 왜요? 아, 자연스러운. 네, 자연수니까요. 네, 그래서 C분의 A는 0보다는 일단 크고요. 또 C분의 B도 0보다는 크죠? 그러면 0보다 크고 0보다 큰 값에 1을 더하면 얘는 적어도 뭐보다는 1보다는 크다. 그쵸. 그쵸? 왜냐면 우리 아까 부등식 합할 때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면 C분의 A와 C분의 B의 합은 0보다 크겠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 양변에 1을 더하면 C분의 A, C분의 B 플러스 1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 조건으로는 이렇게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최대고 그러면 이거 더해서 1까지 더하는 얘도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처음 조건상 A, B, C가 이런 대소관계에 있어. 그러면 C분의 A를 하게 되면 뭐 이하가 돼요? C분의 B. 여기를 양변을 다 C로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C분의 A, C분의 B. C분의 B 1인데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가 다 성립할 수도 있죠. 네, 그럼 이 C분의 A가 될 수 있는 최대는 얼마야? 1. 1.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C분의 A는 1 이하. C분의 B도 1, 2야. 1 이하. 그렇지. 그럼 이거를 우리 아까 부등식 합한 걸로 해보면 요대로 두 개 더하면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는 2 이하가 되겠죠. 오호라. 근데 여기다가 1까지 더하면 그럼 3 이하가 되겠고 결국 A, B의 최대는 3 이하가 되겠죠. 어이구야. 따라서 요 두 조건으로 인해 C분의 A, C분의 B 플러스 1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이하이다가 되는데 요 애들이 A, B와 같으니까 A, B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이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A, B는 모두 자연수기 때문에 A, B의 곱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으려면 A, B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가능한 거예요? 2C. 2나 3. 3이 가능하죠. 그렇죠. C가 왜 나와? C는 왜 나왔어요? 진짜? 궁금하네. 2C. 자, 그럼 첫 번째 A, B가 2가 되려면 A, B가 모두 자연수니까 A는 얼마, B는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A는 1. B는 B는 2. 2. 그렇죠. 그럼 C는 얼마가 돼요? 저기다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공식이 이요, 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저기다 넣으시면 삼. 이 C는 3 3. C는 3. 플러스 C가 3. C는 되니까 3. C는 3. C는 3. C는 3이에요. C는 3. 맞아요. 3 맞아요. C는 3. 그러면 C가 3이 아니다. 되겠죠. 자,
자, 두 번째. A, B의 곱이 3이면 A는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A는 1, B는 3이 돼야 되죠. 얘네 다 자연수니까. 네. 자, 이거를 식에 넣어보시면 3C는 4 플러스 C예요. 네. 그럼 C는 2C는 4가 되고 C는 2가 되죠. 네. 근데 문제에서 이게 가능한 경우 중 가장 큰 C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네? 아, 여기선 3이 와. 나오고 여기선 2가 나오니까 네 개네. 얘 말고 가장 큰 건 3 네 이렇게 개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은 오케이. 순서대로 1, 3, 2, 3, 2, 3 이렇게 1, 쓰시면 3, 2, 됩니다. 3, 2, 3. 네. 1, 3, 2, 3, 2, 3이죠. 네. 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